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그대 눈물 씻어주고픈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오늘 정말 시작부터 참 좋네요. 오늘 분위기와 참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은데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오늘 뭐 누구에게 특별하게 빨간 장미라도 선물하실 건가 봐요? 아유, 그럼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요즘 계속 날도 흐리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짧은 노래 선물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선물이 되었을까요? 그럼요. 제 생각엔 됐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이 일주일의 딱 중간인데요. 수요일에 찾아오는 피로감이 월요병보다도 더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날 이 김도원 아나운서의 노래가 여러분들께 힐링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특히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이 우울감이 더 찾아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울감 생방송 뷰와 함께 하시면서 떨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장미를 건네지는 못해도 퇴근하고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한 상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사랑과 정성이 담긴 든든한 한 끼가 있다면 이 수요일의 피로감 사실 금세 없어질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내겐 특별한 한 끼.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차려준 특별한 한 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특별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타지 생활을 할 때 어머니께서 가끔 택배로 반찬을 보내주셨는데 뭐 특별한 요리는 아니지만 그 엄마의 손맛이 담긴 반찬이 제게는 참 특별한 한 끼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비싼 요리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한 한 끼. 오늘 저녁 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한 끼를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아내를 위해서 특별한 한 끼를 준비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은 특별한 한 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응원을 해주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음식으로 대신 전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음식에 담아 전하고픈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 상에 가득 담긴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마트 한켠에서 유심히 재료를 고르는 한 사람. 뭐가 좋을까? 출산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좀 특별식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뭘 장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도착한 미션지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열어봤거든요. 예. 따라따라따. 좀 평소에 아내분한테 요리를 자주 해주세요? 가끔 해줍니다. 그래요? 예. 어떤 거 좀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아, 계란 후라이. 오, 아니는 제가 해주는 거는 다 맛있다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딱 그 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투박해 보이고 남성스러운데 요리도 그래도 곧잘 하시나 봐요. 예, 그냥 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첫 만남에서 결혼까지 3개월간 아내에게 열렬히 구애를 펼쳤다는 남편 오인용 씨. 상남자의 프로포즈 사연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네. 오늘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실 거면은 하시고 네. 아니시면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 만나겠습니다. 한 달 반 만에요? 네. 아, 완전 상남자시네 진짜. 네. 제가 그렇게 네. 엄포를 해가지고 네. 결국엔 결혼을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아우 멋지다 멋져. 고맙게도 자신의 마음을 받아준 아내. 그런 아내가 먹을 음식이기에 재료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이제 남편이 꼼꼼하게 고른 재료가 모두 준비됐습니다. 다 봤으니까 이제
스테미나 넘치는 음식, 예.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가죠. 예,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반복돼 아주 재료를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원하는 만큼 잘 사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게 되는 것이 연어 파피오트라는 요리예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연어 파피오트.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파피오트라는 것 자체는 그 조리 방법을 뜻해요. 종이에 감싸서 오븐에 굽는 그런 요리를 뜻합니다. 연어는 특히나 굉장히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산후 우울증에 아주 효과가 있어요. 아내분이 그 출산 후에 힘들어하진 않았는지. 좀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체력도 지쳐있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봐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딱인데요. 새 생명의 기쁨도 얻었지만 새내기 엄마가 되어 육아의 고충을 겪고 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위한 맞춤형 요리 연어 파피오트입니다. rising from the sea. 굉장히 그 조리 방법이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요. 저희 와이프가 연어를 많이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네. 다행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저 아내분이 뭐 요즘에 좋아하는 뭐 고구마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면 같이 넣고 구이를 하시면 돼요. 생선을 유산지에 감싸 구워내는 파피오트 요리. 잘 감싸진 연어와 각종 채소는 15분간 굽는데요. 파피오트가 잘 익을 동안 남편이 만들 두 번째 요리는요. 연어가 오븐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에 산모하면 미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미역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렇게 출산 준비부터 지금까지 미역국을 정말 많이 끓여줬습니다. 네. 지금쯤이 엄청 물렸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산모와 미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히나 미역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은 미역하고 두부를 이용해서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출산하고 2달간 아내가 매일 먹고 있는 미역국. 하지만 오늘은 국이 아닌 샐러드로 변신합니다. 재료 써시는 거 보니까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고 참 잘하시네. 요리 말고 또 뭐 도와주시는 거 있으세요? 청소하고 설거지 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신랑의 네. 의무죠. 그러게요. 네. 오미자즙과 각종 양념으로 드레싱을 만든 후 준비해놓은 미역과 해초, 두부를 버무리면 완성. 이제 마지막 요리입니다. 이번에는 두부두부 해야 되겠는데요? 뭔가요? 네, 고기 중에서도 갑, 소고기, 초밥, 네, 세 번째입니다. 소고기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 와이프와 처음 만났을 때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었거든요. 또 저희 와이프가 또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정말 와이프한테 너무 좋은 또 추억을 또 남겨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얼른 빨리 만들어 보시게요. 아내에게 필요한 영양도, 첫 만남의 추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맛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마지막 요리는 바로 소고기 초밥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고기 포 떠진 데다가 데리야끼 소스 이렇게 살짝씩만 발라주세요. 소고기는 약간 단맛이 있어야지 연하고 또 그 좀 부드러운 그런 역할을 하죠. 초밥을 한 입 크기로 쥔 후 양념한 소고기를 올려 토치로 구우면 완성되는 소고기 초밥. 이제 완성된 요리를 들고 주인공에게 가볼까요? 이제 요리를 들고 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설레이고요. 네. 우리 아내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까 네. 또 하는 또 그런 또 걱정도 좀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좀 표현이 서툴잖아요, 우리는. 네. 뭐 아내분한테 좀 그동안 뭐 좀 못했던 말이나 날짜 개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와이프와 함께 또 주말도 못 보내주고 함께 했던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미안합니다. Like a sunshine, like a Sunday morning.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과 함께 오늘 하루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들고 집에 도착한 인용 씨.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든 음식들이 여기 있는데 일단 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오빠가 원래 요리는 잘 해주는데요. 이렇게 고급 음식들은 잘 안 해줘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저 오늘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애들이 하도 울어가지고. 딱이다 딱. 그 생색 좀 내주시죠. 내가 진짜 직접 다 장도 보고 내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요리 선생님하고 함께.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좋은 거니까 맛있게 먹어. 맛있다. Du tar till tigga, hälsar sig på sorten, skyr fare och uro. Vi får 해줄 거야? sada de tår, vi får vara så skör. 우리 밤마도 조금 더 커서 엄마랑 아빠랑 이제 맛있는 거 다 먹자. 응? 아까 엄청 울었어. 그리고 똥도 2번이나 쌌어. 엄청 많이. 좀 육아 같은 걸 좀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에요? 네, 많이 도와주죠. 제가 아침에 이제 밤수유 하면은 젖병이 좀 쌓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저귀도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갈고 그 옆에다 놓고 자버려요. 그럼 오빠가 아침에 그 젖병 같은 거 다 모아서 설거지도 해주고 기저귀도 다 버려주고. 제가 좀 아내를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오 마이 갓. 네. 저번에는 편지를 연필로 써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지우려고 연필로 쓰는 거다. 오늘은 뭘로 썼나? 오늘은 그래서 볼펜으로 썼습니다. 안지어지게. 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임신하고 아이 낳느라 외출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음식도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맛있는 음식 먹고 힘내서 우리 아이도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갑시다. 사랑해요. 오빠가 이렇게 글씨를 진짜 정성 들게 써요. 그리고 맨날 자기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지. 제가 너무 허틀나가지고 오빠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맨날 대답만 하는데 너 사랑해. 마음을 전하고픈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한 한 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음식에 담긴 당신의 마음이 전달되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네, 출산한 아내에게 차려준 남편의 특별한 한 끼였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 느껴집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 미래 남편이 좀 오늘 영상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봤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네, 사실 이 음식들도 출산 아내에게 딱 필요한 요리였는데요. 남편분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음식은 정말 강력한 사랑과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남편분처럼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나 전주 MBC 생방송부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편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내겐 특별한 한 끼.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차려진 특별한 밥상. 이 어떤 메뉴로 구성됐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요즘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천인데요. 지친 몸도 추스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겨울 온천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추울수록 더욱 즐거운 곳 온천. 찬바람 속에서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보면 세상을 품은 것처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데요. 겨울에는 온천이 딱이에요. 추위를 녹이는 화끈한 유혹. 충남 아산으로 온천 여행을 떠납니다. 날씨가 정말 춥네요. 이런 추운 날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산 특별히 찾아왔어요. 이렇게 추운 공기와 함께 따뜻한 물, 그 상쾌한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명실상부한 온천의 도시 아산.
치유의 효능은 물론 물놀이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보양 온천이 있어 건강과 재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노천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겨울철 최고의 휴식이 될 텐데요. 수질 소문난 전통에 재미를 더한 보양이 있는 그곳으로 리더가 달려갑니다. 단순한 온천욕 그 이상 한겨울 노천탕은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에도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친구끼리 어떻게 나오셨어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은? 아, 저희는 대학원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하러 왔어요. 좀 충전은 제대로 되나요? 네, 너무 좋아요. 저만 여기 천안에 살고 여기 경기도에서 오고 양산, 대구에서 각지에서 이제 와서요. 이제 여기서 충전하려고. 진짜 좋아요. 탕이 너무 다양해서 여기는 오미자탕인데 탕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체질 따라 취향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놀러와도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 다 물 안에 같이 들어가서 놀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목욕시킬 때 애기만 뭐 혼자 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다 같이 가족이 세 식구 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니까 못 녹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도고 온천은 그 유황이 좀 함유되어 있는 유황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보양 온천으로 지정돼 있어서 충분한 이제 미네랄이 풍부하고 온도가 적정 온도를 항상 유지하고 그런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니 제가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물을 찾았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도풀. 적당한 강도의 파도가 몰려와 물놀이의 재미를 더해주는데요. 바다에 나온 듯한 기분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겨울의 파도풀은 여름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겨울 물놀이에 리나도 흠뻑 빠졌는데요. 유황 온천수다 보니 신나게 놀다 보면 매끌매끌한 피부는 덤으로 얻게 되겠죠. 제가 보통 바다풀이라면 여름에 많이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겨울에 정말 밖에서 춥고 안에 따뜻한 이런 체험을 제가 처음 해봐요. 추울 만큼 정말 신났어요. 초당 1m의 속도로 흐르는 유스풀까지 흐르는 물에 온몸을 맡기며 꽁꽁한 몸과 마음을 녹여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요즘 뜨거운 온천에서의 물놀이는 그야말로 호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하기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왔던 우즈벡에서는 이렇게 겨울에 물놀이를 하지 않아요. 온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잘 노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물놀이 한다고 하면 정말 이해를 안 할 거예요, 집에서?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나? 도고 온천의 또 하나의 자랑. 최근 마련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물속에서 뛰고 달리고 적극적인 온천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물속에서 지금 뭐 하셨어요? 물속에서 이제 수중 운동 교실이라고 물속에서 이제 저항 운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무슨 뭐 효과가 있나요? 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격, 정수화, 그리고 저항이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지상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수중 운동의 효과는 되게 많이 좋습니다. 수중 운동은 체중 부담이 없고 부상 위험이 적은 데다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서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물의 저항력 덕분에 근력을 많이 사용해서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리나 씨,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 안 쓰던 근육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 물론 제가 운동은 안 하기는 안 하지만 힘듭니다. 힘든 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온천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즐겼다면 자연 속에서 하룻밤은 어떨까요? 낭만 가득한 카라반이 있어 별다른 준비 없이도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뭐 집하고 똑같이 뭐 전자레인지, 밥솥, 침대 하나, 두 개, 저기 네 개. 이게 뭐지? 옷장인가? 화장실도 있어요. 샤워도 할 수 있고. 어머. 지금 카라반은 4인용짜리, 6인용짜리 이렇게 있어서 가족이 이거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 그냥 놀다 가실 수 있게 구비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말 특별한 겨울 추억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특별한 겨울 추억을 위한 또 한 가지, 바로 바비큐입니다. 캠핑에서 바비큐가 빠지면 좀 서운하잖아요. 카라반 옆에 전용 시설이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도보 온천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또 네. 밤이 되자 이런 멋진 밥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신 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다 준비까지 해드립니다. 와, 서비스가 정말 짱! 몸만 오시면 됩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겨울을 위한 모든 준비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펼쳐지는 도고 온천. 겨울의 찬바람이 이곳에서는 행복한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추위를 노고온이 녹여주는 따뜻한 온천에서 따뜻한 밥상을 즐깁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정말 아쉬워요. 제가 아침부터 온천을 즐기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와, 여러분 지금 방학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시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와,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찬 공기와 따뜻한 물을 오가는 상쾌한 기분. 추운 겨울의 피로를 녹이는 따뜻함이 있는 곳. 겨울이 즐거운 공간 온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말 그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체질별로 즐길 수 있는 온천탕에서, 이 아이들은 파도풀에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곳이네요. 또 따뜻하기도 하겠어요. 네, 정말요. 또 무엇보다 공식 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하니까 또 물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데, 올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이 충남 아산으로 겨울 온천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엔 요즘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는 광주 동명동의 골목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 시내에도 갱리단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여기처럼 광주 동명동에도 새로운 명소가 생겨났다고 해요. 네,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 동명동 골목길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동명동 골목길에는 또 어떤 맛집들이 숨어서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광주의 핫플레이스 동명동. 한때는 학원가로 명성이 높았고 학부모들이 머물던 카페가 많았던 동네인데요. 최근에는 이색 맛집이 생기며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광주는 동명동이 핫플이죠. 동명동에 오면 서울의 갱리단길이 생각나요. 광주는 동명동이 최고입니다. 광주의 동리단길 동명동을 맛보러 가시죠. 휴양지에 온 듯한 청량감을 주는 이곳. 식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눈에 띄는 게 있으니 바로 제주도 전통가옥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정주석과 정랑입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제주도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게 제주도 식재료를 사용해서 국수, 그리고 동백고기, 전골을 판매하는 아주 작은 식당입니다. 20석 정도의 아담한 공간. 손님들은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즐깁니다. 제주도 느낌도 물씬 나고
되게 좋습니다. 제주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공간이 좀 특이해요. 이 집은 테이블이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매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하나의 테이블로 구성하였고요. 오시는 손님들끼리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같이 한잔 할 수 있고 혼자 오시는 손님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좋으면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이 집의 메인 메뉴 고기국수, 손님들 마음속에 처참. 저희 고기국수는 이제 원래 제주도에 있는 레시피 따와가지고 그대로 사골육수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저희만의 레시피로 맛을 낸 국수입니다. 여기만의 특색 있는 요리. 탱탱하게 잘 삶아진 면발과 수육고기의 하모니. 여기에 돼지뼈와 고기로 낸 뽀얀 육수를 더해주면 지금 여기가 파라다이스. 맛있겠다. 다음 만나볼 음식은 이름도 생소한 올랭이와 물꾸러. 이건 오리와 문어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깊고 좀 구수한 맛을 낸 저희 전골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랄까 오리탕 맛이 나는 진한 국물이 이 겨울의 딱인데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집만의 기특한 별미입니다. 자자, 초록빛을 띤 이것의 정체는? 제주도 감태라는 식자재를 이용해가지고 명란 마요네즈랑 같이 곁들여서 이제 일반 주먹밥이랑 조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밥의 화려한 변신. 쌉싸래하면서도 달달한 감태에 짭조름한 명랑 마요네즈가 만나니 눈과 입이 즐거워지죠. 따뜻하고 정겨움이 녹아든 이곳에서 손님들은 행복을 가득 먹습니다. 고기국수가 고기 맛도 좋고 국물도 맛있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어제 술 먹고 왔는데 해장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국물 맛도 너무 진하고 또 위에 올라간 토핑도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배불러. 이제 밥배 채웠으니 디저트 배 채워야죠. 고고싱. 개성 있는 가게가 많은 동명동. 이곳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감성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빈티지 샵 겸 카페인데요. 제가 10년간 모아온 빈티지 물건들을 가지고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오셨을 때 여기에 여행 왔다는 느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10년 동안 약 1000개의 물건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는 500여 개의 물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포르투갈 여행을 처음 갔을 때 산 물건인데요.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서 어렵게 간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저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산 비누가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이거에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리 오너라, 내 너를 만나러 왔다. 이름하여 딸기 티라미수. 훌륭한 비주얼은 사진을 찍어주는 게 예의죠? 와, 이거 진짜 SNS 각이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 집에 여행을 갔는데 그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이태리 할머니셨어요. 그때 만들어준 티라미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티라미수에 비해서 정말 꾸덕하고 진한 게 특징입니다. 딸기 티라미수는 먼저 크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쌉쌀한 에스프레소에 빵을 촉촉하게 적셔주는데요. 여기에 달콤한 크림을 딱 올려주면 여러분 이제 대세는 단짠이 아니라 단쓴. 자, 이 집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 프랑스 라떼. 이야, 이 감성 보세요. 프랑스 라떼는요, 프랑스에서 나온 발로나 초콜릿으로 만든 라떼인데요. 우유에 생크림에 진한 초콜릿을 섞어가지고 따뜻하게 먹는 음료입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꼭 시킨다는 프랑스 라떼. 고소한 흰 우유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발로나 초콜릿을 넣어 맛을 내는데요. 이런 초콜릿때는 추운 겨울에 더 생각나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게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도 좋은 법. 혹시나 살찔까 걱정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지 않아잖아. 동명동에 카페가 많은데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유럽에 온 분위기라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커피도 맛있는데 티라미수가 부드럽고 진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소품들도 많고 분위기 좋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아직 동명동의 맛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마지막으로 맛볼 건 빵순이들 모여라. 집에 갈 때 가슴에 하나씩 품고 가면 딱 좋은 빵입니다. 저희 딸이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재료와 설탕 버터를 안 넣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아이의 태명을 걸고 건강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은 재료에서부터죠. 국산 재료와 유기농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재료들이 가격도 많이 비싸지만은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빵을 만들어 온 사장님. 단골 손님이 많은 네로라 하는 빵집이지만 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설탕 버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밋밋하고 이걸 어떻게 먹냐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고객분들이 드시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가요 이 집 빵에 손이 가요. 무려 70가지나 되는 빵 종류에 손님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뭘 먹어야 하지요? 자, 이게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빵입니다. 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빵 이름을 만든 이유는 이곳이 동명동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름을 지을 때 동명로로 지었는데 고객분들이 참 재밌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드셔보시고서는 많이 고소하면서도 약간의 단맛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손 그만 멈춰! 그만해! 한 번 짚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내 손. 이 집에 들어오면 고소한 향에 이끌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되는 상태가 돼요. 하나만 더 매장은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날 남은 빵들은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날 만든 빵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당일 생산, 당일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자, 빵을 맛있게 드시는 꿀팁 방출합니다. 빵은 그날 드시는 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서 부득이하게 남아있다 싶으시면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보관으로 쳤다가 드시기 20-30분 전에 빼서 자연해동을 시켜서 바로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빵집 한켠에선 빵을 먹고 갈 수도 있는데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와서 맛있게 먹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빵 처음 먹어봤어요. 아이들이 빵을 좋아하고요. 우선은 밀가루도 유기농으로 쓰고 설탕도 안 들어가고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됐어요. 먹으면 담백하니 먹으면 먹을수록 끝맛이 참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주 와요, 여기를. 우리 동네에 이런 빵집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빵 너무 맛있어서 맨날 먹고 싶어요. 개성 넘치는 카페와 맛집들이 많은 동명동. 마치 숨겨놓은 아지트를 닫듯 골목골목을 다니며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명동 맛있게 즐겨보세요.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광주에서 맛본 제주도의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한때 학원가로 유명했던 동명동이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생겨나면서 다시금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네, 또 전주 객사길에 위치한 객리단길도 그렇잖아요. 침체됐던 구도심인데 음식점이 생기고 카페가 생기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랑 전주처럼 네. 지역의 옛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오들 문자 키워드 내겐 특별한 한 끼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473님. 제가 만든 조기찌개 저녁밥 먹을 생각에 군침이 돌아요. 야. 어때요?
맛있겠죠? 정말 정말 맛있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아, 그래요? 네, 정말 맛있겠는데 저도 퇴근하면 좀 우렁각시가 맛있는 조기찌개 끓여놓고 미래 남편. 네, 미래 말고 오늘 먹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사드시고요. 네. 네, 사실 이 예전에 그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네. 굴비를 이렇게 올려다 놓고 침 삼키면서 먹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차린 저 조기찌개는 마음껏 가족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요. 속도 든든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621님. 오늘이 장모님 생신이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낙지호롱. 맛과 영양 있는 한 끼 준비 중이에요. 이 낙지호롱을 집에서도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군요. 정말 오늘 하루 든든한 사위가 되시겠어요. 아, 멋진 네. 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볏집에 다녀서 돌돌 말고 있는데 네. 지금 생방송 뷰 보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남부시장에 가면은 주말에 6시부터 10시까지 이 낙지 호롱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근데 볏집 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분들이랑 이 남부시장 한번 가셔가지고 이 시장 구경도 하고 네. 낙지 호롱도 호로록 이렇게 먹으면은 이 가족 간의 정도 더 쌓고 주말 네. 나들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낙지호롱 보통 매운 양념으로 먹더라고요. 맵죠. 네, 오늘 2621님은 어떤 양념으로 요리를 하실지도 참 궁금한데 다음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낙지를 참 좋아해서요. 예, 확실히 이유진 아나운서가 식사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알려주세요. 네.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515님. 포항에서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온 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줬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정말 매일 군대에서 밥 먹다가 어머니가 차려준 생일상 밥 먹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해병대 훈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몇 기죠? 정말 궁금합니다. 해병대 나오셨어요? 저는 의무병찰 나왔는데요. 네, 해병대는 귀신을 잡고 네. 저는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네. 이 해병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아요. 아드님이 이 멋진 모습으로 생일상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했을 텐데 2년 뒤에 이 전역했을 때 다시 생방송 뷰를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을 추억해 보시는 것도 이 네. 사진으로 찍어서 아들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을 추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94님. 비가 오던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신 엄마. 세상 어떤 음식보다 따뜻한 밥 한 끼였어요. 어제 생신이셨군요. 생일이요. 네. 생일, 네. 다음에 어머니 생신 때는 또 6093님께서 미역국 끓여드리면서 보답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어머니의 생일상을 받은 것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밥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맛있게 드셨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아까 노래 부르신 것도 생일 축하 노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장미꽃 한 송이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한 송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받으신 걸로 하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030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집안일과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어요. 맛있게 먹고 더 많이 도와줄게. 마지막 문장. 더 많이 도와줄게가 참 보기가 좋아요. 더 많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근데 저렇게 예쁘게 차리신 걸 보니까 정말 맛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네. 배가 고파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사진만 봐도 네. 지금 저게 반찬이 몇 개예요? 6첩이잖아요. 6첩에 국까지 준비가 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살짝 배가 고파지긴 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밥상이잖아요. 그 밥상은 정말 따뜻하고 한 끼 한 끼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맛있는 저녁 한 끼 드시면서 또 계속해서 사랑 쌓아가면서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뷰와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719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 전 떠난 여행에서 첫 요리를 선보인 신랑. 오. 비록 인스턴트 식단이지만 정성에 감동받아
집밥처럼 먹었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첫 요리면 뭐 인스턴트 식단이라도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또 여행 가셨을 때는 간편하게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저게 인스턴트 요리일까 싶을 정도로 네. 정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데워 준비한 것 자체에서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 제일 그럼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저녁 식사하시면서 올겨울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고문서에 푹 빠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문서가 갖고 있는 옛 흔적을 찾아보는 게 취미이자 업이라고 하는데요. 낡고 빛바랜 문서들과 함께 사는 남자,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낡고 오래되고 빛바랜 이제는 어디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옛 문서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디 누구의 이야기인지가 궁금해 옛 문헌을 사서 읽고 공부하고 또 다른 책을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빈다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 한복판, 음성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웃음꽃이 만발인 사람들 사이에 이 카페의 주인장 수명 씨가 보입니다. 독특하기로 유명한 수명 씨의 카페는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찬 보물창고입니다. 주제를 정해 1년씩 전시회까지 열고 있다는데 이번 전시의 주제는 조선 후기 이후의 교육 자료와 여성 유물이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허균의 누이가 쓴 헌안설원집. 나중에 허균네 집안이 몰락을 하잖아. 반역자로 되고 막 책을 다 태우고 없앤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되게 귀해. 이 허균네 책이, 허신의 집안 책이. 이게 무슨 색인지 알아? 파란색이? 이 쪽색이라는 거야, 이게 쪽색. 이게 자연채색으로 물감을 들인 이 책이야. 대단한 거지. 엄청 귀한 책이야. 책이다. 이거 다음이 이거 사실 10년 전쯤에 저기 언니가 진품명품 나가서 1,000만 원 평가받은 거 이게. 일제강점기 발간된 소설책과 60, 70년대의 교과서. 그중 음성의 한 학교 졸업앨범에 눈길이 멈춥니다. 요 교실을 봤어 이게. 이거 1950년대, 60년대 그때거든. 나고 자란 음성 감곡,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모은 자료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 이 박물관에 와서 감곡의 역사를 다시 보게끔 돼서 너무 뜻깊은 자리 같고요. 생업을 이 취미 생활인 도서, 기록을 수집하는 이런 걸 다 두어가지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수명 씨는 전국의 골동품점을 돌며 고문서를 수집하는데요. 그 가운데 타 지역 기록은 그 지역 관계자들에게 팔고 우리 지역 것은 본인이 소장합니다. 그렇게 사모은 골동품이 700~800여 점. 사실 수명 씨는 제조업과 식당으로 꽤 많은 돈을 벌던 시절에도 서예와 고문서 수집이 취미였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기록 역사 박물관을 열었고 카페를 겸한 문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가 무척 좋았다니 정말 별나죠?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졌으며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이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조선 문화의 500년은 그 우리 미래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수집하면서 계속 쳐다봐도 너무 매력이 있어요, 이게. 그 매력에 빠져 고문서에 심취하다 보니 공부할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고문서 좋아하는 건 그의 둘째 딸이 똑 닮았습니다. 둘째 딸은 대학에서 고문서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으로 근무. 지금은 육아 문제로 잠시 쉬고 있는데요.
수명 씨, 얼마 전 낙찰받은 한문 편지를 딸에게 자랑합니다. 의병 활동했던 이승구 선생의 관찰 23장짜리 그거 본 거 있어 혹시? 뭐 개정 관련된다는 그거? 그거를 아빠가 낙찰을 받았거든. 그래요. 하여튼 그 이승구 선생하고 유준규 선생이 공부해봐야 되는 거 이거. 수명 씨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니까 행복하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떨까요? 수명 씨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그의 아내.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수명 씨,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레코드판을 바꾸며 분위기를 잡는데요. 오래된 LP판과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까지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간 듯합니다. 그 사람 그의 아내는 커피를 내립니다. 부창, 부수, 찰떡궁합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호를 바보집을 뜻하는 치연이라고 할 정도로 애처간데요.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준답니다. 물론 그에게도 아내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적금을 넣어가지고 개를 했어. 그래서 그거를 4천만 원 하고 또 이 사람이 2천만 원 하고 진짜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잖아. 어머, 어느 날 고소책을 사러 간대. 산 거는 좋았는데 어떠냐면 알고 보니까 다 섭취들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사람이 많이 고소에 집착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성공한 것 같아. 그 6천만 원을 한 방에 날린 것 같았었어 그때. 아내 바라기 남편 수명 씨, 아내를 위해 점심을 사기로 했나 봅니다. 근처 식당을 데려갔는데요. 여기도 분위기가 고풍스러운 게 어째 심상치 않네요. 게다가 주문한 음식도 청국장. 이거 와야 될 것 같아. 어제도 태국에 집 갔더니 청국장 내주더라고. 청국장 내가 준 거잖아. 세 사람이 무척 친해 보이네요. 근데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군데 이렇게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지요. 바로 밑에 동생. 이제 제가 그 98년도 IMF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당을 창업을 시키고 형제지간에 돈은 정확해야 되고 돈 받고 팔았습니다. 잘 되는 가게니까 프리미엄도 넉넉하게 받고 그래도 동생도 잘 알고 있어요. 청국장 밥집으로 재기했지만 여전히 옛 물건, 고문서에 미련이 많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형님이 어려운 일을 겪고 이 식당을 시작하면서 이 음식이 이제 토속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소품들, 옛날 물건 소품들에 관심을 갖고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이 돈 많이 벌리는 이 식당을 동생한테 물려주고 돈보다는 내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찾고자 하는 거, 내가 어쨌든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고문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심취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도 잠시. 단골 골동품 가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명 씨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아, 옛날 냄새 난다. 역시 골동품만 보면 생기가 도는데요.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재밌다. 책이며 병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그의 시선을 오래도록 붙잡은 건 책도 병품도 아닌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1908년에 수원에 있는 건엄 모범농장을 신행을 했다 이 얘기지. 윤항모의 공식 사진은 이게 유일해. 다 의전 사진만 있어. 시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지. 뭐 가는 걸 찍은 거야. 1909년에. 좋다. 식당을 정리하고 몽땅 책을 샀어 그 돈으로. 그래서 좀 약간 안 됐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지금은 누구의 그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전문가로다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 것은 열정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먼지투성이 옛 물건들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일. 수명 씨는 이 일이 딸을 거쳐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뭐 아버지 가업을 받들어서 잘 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 하나도 안 하고 남은 것도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앞으로 계속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도 없겠죠. 인생의 고비고비에도 열정과 애정 가득한 고문서 수집과 공부를 놓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기록과 그것에 담긴 소소한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누비고 있는 김수명 씨.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록을 찾아내고 보관하는 소중한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런 카페로 가면 왠지 과거로 여행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곳곳에 놓여져 있는 골동품들의 무게감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영상만 봐도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제게 스며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고문서들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 고문서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또 과거의 흔적을 찾는 일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역사의 흔적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생방송비 오늘 내겐 특별한 한 끼 문자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0515님, 6093님, 0308님, 7190님 축하드립니다. 네, 내일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전주의 얼을 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주시 수돗물 전주 얼수가 이제 관공서는 물론이고요. 전주역이나 전주 시내버스 터미널 같은 곳에서도 이 공공기관에서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음수대 설치 수를 늘린 건데요. 전주시 수돗물은 1급수로 만들어져서 그 품질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주시 수돗물이 보다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와 함께합니다.